지난해부터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특히 저희 가정동에 있는 루언더 퍼스트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이 법이 없다가 올해 만기 때는 이 법이 새롭게 적용이 될 겁니다. 이번 법이 상당히 복잡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지 손해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부팀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 내용 제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쉽게 말씀드려 2+2 전세 월세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권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또 기간이 바뀌고요. 나중을 위해서 그냥 편히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번 법이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요.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묵시적 갱신과는 아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묵시적 갱신 때는 청구권을 쓰지 않은 걸로 쳐서 나중에 한 번 더 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건 서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 이거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는 것,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서로 뭐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명시적 갱신이라 다른 내용이고요.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만료가 되는데 그냥 더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과는 다른 겁니다. 그럼 이번 계약 만기 전에 내가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 방법은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뭐 카톡, 이메일, 서면, 전화, 문자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서로 의사만 합의되면 상관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시비를 가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증빙을 꼭 남겨놓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 안에 이 의사가 임대인한테 도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청구권을 쓸 수 있는 데드라인이 10월 30날이었는데 10월 30날 우체국 가서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기한이 지나간 거였죠. 이 계약갱신 청구권 쓸 수 있는 기간 안에 임대인한테 그 뜻이 도달해야 합니다. 도달이란 거는 민법상 쓰는 표현인데요. 임대인이 잘 받았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오가는 게 제일 확실하지만 임대인이 꼭 받아야지, 그러니까 수취해야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냐면 내용 증명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반송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도달했다고 봅니다. 임대인 가족들이 대신 받고 전해주지 않았을 때도 도달로 봐요. 도달이라는 표현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보내도 되는데 이 경우 대답까지, 확답까지 꼭 들으셔야 돼요. 잘 받았습니다, 내용 확인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내용 증명 또는 등기 우편을 통해서 보내시고요. 대신 봉투에 임대인 이름 정확히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라고 봉투에 정확히 써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 등으로 서로 주고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증빙은 꼭 남겨두셔야 되고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다가 이번에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더 살게 됐다, 기간 적으시고요. 금액이 변동된다면 금액만 적어서 서로 도장, 그 부분에만 도장 찍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등을 들었다면 이 은행 또는 보증사에다가 별도로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다시 살게 됐는데 이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냐, 이거는 은행 또는 보증사에다가 직접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복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즉 임차인이 나 그냥 나갈게요 했다가 그 기간 내에 나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더 살 겁니다 했을 경우에 이렇게
번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인데요. 그 내용 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나가기로 합의했더라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전까지 임대인한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 현실에서는 전에 살던 분이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분을 또 구하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분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다시 전에 살던 분이 번복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해설집에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들께서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전 임차인과 퇴거 합의서를 작성하고 혹시나 번복 시 손해배상 내용 등을 추가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아직 사례가 나온 게 아니라 소송으로 혹시 갈 경우 이 퇴거 합의서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좀 받아두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뭐 한 8가지, 9가지 정도가 되는데 가장 현실적인 건 월세 연체했을 때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이 실거주했을 때 아니면 임차인과 상당한 보상을 주고 합의가 됐을 경우, 이럴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거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아니면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상당한 보상을 실제로 제공했을 경우, 그 외 4호, 5호, 6호,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임차인의 어떤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임대인이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실제 거주하려고 할 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거 살펴볼게요. 쉽게 말하면 보상금을 줬을 경우, 소정의 보상금을 줬을 경우, 그리고 그 내용을 남겨두셔야겠죠. 그 내용을 남겨서 임차인분께 나가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내어줄 때, 이거는 보상을 준 게 아니라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 내어준 거 외에 따로 돈을 주셔야지 계약갱신 거절을 정당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8호 한번 살펴볼게요. 임대인 또는 직계 존속 비속이 실거주할 때, 이때도 나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 집에서 내가 산다는데 세입자분 나가달라 하면 세입자분은 당연히 나가야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거짓말할 경우, 나 직접 들어서 살게, 너 나가 라고 하고선 다른 세입자를 들였을 때, 이 문제도 정부에서 풀이집통에서 내놨는데요. 실거주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았을 경우에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임차인은 집주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은 지금 내가 그렇게 나간 뒤에 이 주택에 실제로 집주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맨 처음에 이 법을 내놓으면서 전 임차인한테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로서는 제대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실거주라고 하고 내보낸 뒤에 이거를 실거주하지 않고 팔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전혀 예측되지 않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한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매매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를 했을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아직은 사례로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가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전세 낀 집을 사고 팔려면 그냥 속 편하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기 전 6개월 전에 사고 파는 게 가장 속
편해 보입니다. 그 기준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새로운 매수자한테 넘어가야 돼요. 계약한 거 자체로는 부족하고요. 소유권 등기가 아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엔 이런 사례를 놓고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떤 매수인이 실거주하려고 집을 샀는데 등기를 좀 늦게 친 거죠. 계약은 한참 전에 했는데, 근데 세입자가 원래는 나가겠다고 했다가 다시 나 살 거야 계약갱신을 청구했고 이후에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지방 법원이지만 현재는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마음 편히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왜냐면 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과 이 법에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일단 시행해놓고 보자 이런 식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한번 살펴볼게요. 주요 내용은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경우에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이 내용이고요.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고 아무튼 상당히 되게 애매합니다. 임차인은 또 거절할 수 있다고 하고 임대인은 또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5% 이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라. 상당히 무책임하게 이렇게 일단 법을 내놓고 있고요. 대신 5%보다 더 훨씬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쓴 게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한 걸로 봐서 나중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새로 한 번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문의사항이 있다 그러면 정부 기관 쪽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한데, 저도 문의를 해보면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또 이 기관 다르고 저 기관 다르고 다 말들이 달라서 상당히 참 답답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트들 국토교통부, 서울시, 법률구조공단, LH, 한국감정원, 허그, 경기도 임대차 즉시 전화상담 옆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요. 보시면 방문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 한국감정원 경기북부지사,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이렇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쪽 통해서 또 한번 안내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기존의 임대인분, 임차인분들은 이 내용 잘 확인하셔서 이번 새로운 계약 기간에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원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구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